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도 저희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과 행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벤져스 두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세라님, 희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주식계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희정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저와 함께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인사했을 때 멘트와 지금이 좀 바뀌었네요. 두 분 다. 네, 좋습니다. 점점점 이제 자신 있는 모습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께 지금 반응들이 오고 있죠. 와, 우리 뭐 세라님 때문에 방송 봐요. 우리 희정님 너무 잘해요. 뭐 응원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고, 오늘도 지금 팍스연TV 실시간 유튜브에서 우리 성공투자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여자분이신데 네,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시장 조금 볼게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이게 과연 진짜 찐 바닥일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은 확인하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1380원 이하, 뭐 이제 또 실시간으로 봐야 되겠지만 1380원 이하권이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정도, 크게 빠지진 않아. 그리고 이제 미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기 마련일 테니까요. 완전히 커플링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추세의 하단, 그 다음에 중요한 이동평균선 요 보시고 계신 거는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인데 거기에서 지금 어쨌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 시장이 위에서 버틸 때, 그 다음에 떨어질 때에도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강했고 좋은 모습들, 반등할 때마다 강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였죠. AI 반도체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전력, 뭐 구리, 전선,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방산도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오늘은 방산에 대해서는 호재가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기는 했으나 다른 쪽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반등을 보일 때 같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것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하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추세의 어떤 지지를 잘 받기는 했어요. 추세의 지지를 잘 받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반등이 정말 강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가 진짜 죽어나가는구만 할 정도로 지금 테슬라 하락이 나옵니다. 반등이 이제 조만간 나오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테슬라.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모습이 크게 빠져서, 제가 이제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장주에도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빨간 선이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해요. 엔비디아인데 10% 넘게 빠졌던 거, 네. 어제 제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렸던 우리 세란 씨는 기억하죠. 네. 저런 장대 음봉을 맞으면 반 이상으로 올려주는 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거든요. 네. 딱 묘하게 거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쉬워요. 더 좀 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들이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했어요. 똑같은 자리로 빨간 선에 와서 거기서 반등 시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역시도 반등이 보시다시피 작았다. 빨간 선에서 반등했죠.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까지는 조금 더 미국 시장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나스닥 쪽의 부분에서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60선이 깨지고, 요 녹색선이 60선이에요. 60선이 깨지고 더 진한 녹색선, 진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120이동 평균선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반등의 자리를 또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추세는 어쨌든 상승 추세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언제든지 쉽게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인 전략은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오르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하나씩 터닝해서 올라가는, 오늘 조선주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베스트너 방송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뭐 우리 세란 씨도 종목 하나 정말 잘 뽑아주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조선주가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맞아요.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그런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돌리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올라갈수록 60선이든 20선이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찐바닥일까라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매일 장중 공개 방송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약한 반 저점 신호가 나왔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어쨌든 뭐 증인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 신호 같은데 좀 약했어요. 약해서 이게 상승 추세로까지 돌리기에는 좀 약하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상승 추세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은 올라갈수록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전략을 보시고, 내일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방송이 끝나고 오후 5시 우리 팍스탁 유튜브 실시간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과외 시간에 좀 더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오늘의 핫 이슈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세란 버핏의 첫 번째 핫 이슈 섹터 엔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하이브가 지난 22일 산하레이블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우리 임원 AC 등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에 우리 하이브 주식 7.8% 급락했습니다. 오늘까지 약 3%가 추가 하락하면서 약 10%가 하락했는데요. 이 원인, 우리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 이슈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임원진이 경영권을 가져가라는 정황이 의심돼 내부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미니진 대표님은 하이브의 아이리스의 뉴진스 콘셉트 도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브 추후 주가는 어떨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앨범 한 개 발매의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아 이미 실적 차질이 우리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고요. 반면에 엔터주의 특성상 기업 가치 산정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측 분석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하이브가 또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엔터주들은 또 꽤나 맞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M 같은 종목도 상당히 잘 가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사람 관리. 우리 잘하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마약이나 아니면 뭐 성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완전히 목숨이 끝장나죠. 정치 생명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잘 마무리가 돼서 또 주가가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빌게 히츠님.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첫 번째 핫테마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세란님과 사부님께서 조선주의 종목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둘 다 급등이 오늘 나왔어요. 네, 조선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수주는 피크아웃 분위기에 있지만 선가가 높은 친환경 발주와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환율 급등 및 유가 상승도 발주 기조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후판 가격의 경우 중국 경기 침체로 하락세이지만 미국의 중국 제재로 안정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왕립 해군이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 전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해당 사업 규모가 70조 원에 달한다고 전해지면서 조선주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그렇죠. 우리가 어찌됐건 시장이 정말 안 좋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정말 잘 갈 수 있는, 아니 우리 세라님도 HD 현대중공업 어쨌든 조선 시총 1위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아마 좀 눌려져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고 그리고 지금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상당히 좋았고 뭐 저도 어쨌든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 시간에도 자꾸 얘기를 드리고 이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요 부분들에서 좀 더 짚어드렸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조금 더 탑픽으로 본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둘 다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이 약간 더 올라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방산 때문에 방금도 이제 설명 잘 해주셨는데 현대중공업도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방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화그룹이 또 방산에 글로벌 기업이 돼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날개를 달았다. 육해공봇 모두 아우르는. 캐나다 얘기했는데 캐나다는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그럴 리도 없잖아요. 완전히 우방인데 네.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다로 다 쌓여 있고 북극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너 캐나다 마음에 안 들어, 너 총리 너무 잘생겨서 나 싫어. 그래갖고 공격을 한다. 그럼 어떻게 공격할까요? 바다로 공격 와야 되겠죠. 네. 아니면 탄도미사일 날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필요한 건 지상군이 아닙니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전차나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지상군이 상당히 약하고 해군력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날라오면 요격만 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수함이 중요한 거예요. 잠수함.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체 거기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전 시간이 길어야 돼.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장 경쟁하거든요. 일본 애들이 좀 덩치가 작잖아요. 좁아. 걔네 실내가 좁아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이 덩치가 크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잠수함이 실내 공간이 잘 뽑힙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70점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알려주실까요? 네, 두 번째 핫이슈 섹터 말씀하셨던 방산입니다. 아, 방산. 우리 금일 저희 파트너죠. 우리 주원 씨가 추천했던 섹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아요.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추가 수출할 가능성이 전망되며 우리 금일 약 7%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4일 내일이죠.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우리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 시험 사격은요, 우리 수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수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우리 수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아직까지 감돌고 경쟁력 높은 K방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 국가에 정부가 빌려주는 돈을 증액한 수은법 통과까지 우리 방산주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에요. 어쨌든 신냉전 체제로 들어갔죠 이미. 네. 그래서 진영을 나누고 이제는 미국만 기다려도 안 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평화가 상당히 길었던 거예요. 예. 현대사에도 우리는 태어나서 네. 전쟁이 없는 시간을 그렇죠. 우리는 겪었다 보니까 되게 둔감해져 있는데 세계는 늘 어딘가에서 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상당히 길었던 겁니다. 조금 이제 좀 편한 시간이. 네. 그래서 그걸 긴장 낮추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특히 유럽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방위비나 이런 것들 지출이 많이 낮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다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없어. 야 폴란드가 정말 한국 사랑, 한국 무기 사랑. 야 맞아요. 이게 정말 짱입니다. 폴란드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폴란드 많이 더 많이 사주세요. 자 우리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죠. 네. 저희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올트먼 CEO가 차세대 전력 조달 수단으로 태양광을 점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력 확보는 AI 기업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입니다. 신규 데이터 한 대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 다른 기업들도 대체 에너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금양 그린파워, SDN, 대명에너지 등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근데 기존의 전력 정도 설비만으로는 안 된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하니까 아예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는 너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그걸 냉각시키기 위해서 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열을 식으라고. 낮추려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거 관련해서 추천주 한번 했었었죠. 네, 그때도 냉각시키는 액침 액침 냉각 냉각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주원님이 네. 예, 주원님이 지금 실시간 방송 보면서 뭐 있어요? 실시간 채팅에 지금 팍스 경제TV 실시간 유튜브 채팅에서 잠수함 메모하면서 내 파트너 세란버필 하트 날려줬어요. 하트 사랑합니다. 주원님. 수미님 어디 계세요? 제 파트너. 네. 아니 뭐 이렇게 또 엮이시기도 하고 바꿔서 그쵸, 하기도 그쵸. 하고 네. 뭐 그러는 거죠. 자, 일단 저희 여기까지 오늘의 오전장 아니 오전장이 아니죠. 제가 이제 장 한번 알아봤고요. 또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저는 저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저의 강의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네, 최근 시장 흐름하고 좀 이제 같이 볼 수 있을 공부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차트, 그죠? 캔들이 있고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공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면 추세와 패턴. 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중에서 추세입니다. 추세가 뭘까요? 추세. 나아가는 방향. 네, 나아가는 방향.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주가가 움직여 나아가는 방향이 있죠. 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어떠한 방향을 움직이고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상승 추세, 또 이렇게 떨어지면 하락 추세, 뭐 이렇게 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추세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게 돼요. 예, 저도 이제 아까 코스피 코스닥 할 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차트상에 추세의 방향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쉽게 그으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 한번 그 진행이 되면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추세가 이어가려고 하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뭐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급변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만약에 추세의 어떤 흐름들이 맞지 않을 때는 빠른 다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추세가 형성됐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기보다 안전한 자리, 즉 신뢰도가 높은 그런 구간이 형성될 때 매수, 진입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요. 가지요. 네, 눈에 잘 보이시죠? 네. 너무 잘 보이는데, 자, 상승 추세 있어요. 오, 좋다. 상승 추세 좋죠. 네. 그죠? 나의 인기도 저희 상승 종목도. 추세를
상승. 네, 그렇죠. 여러분들 종목도 상승 추세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고점이 높아지고 오. 저점도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진행될 때 우리는 네, 상승 추세라 그러죠. 자, 하락 추세. 하락 추세 뭔가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반대로 고점이 낮아. 주가는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하락 추세겠죠.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횡보 추세죠. 횡보, 평행 추세. 그래서 방향이 위아래보다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서 고점이나 저점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렴되는 어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추세라고 하면 추세인 거예요. 방향.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져서 추세가 이렇게 수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매수하려고 하는 자와 매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팽팽.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이쪽이 네. 이겼다가 졌다가 막 하다가 결국에 에너지가 모여서 결국에 이긴 놈이 가는 거였죠. 매수세가 강하면 이렇게 쫙 올라가고 와. 매도세가 강하면 거기서 끝에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같은 경우도 정말 잘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수렴 패턴. 패턴 중에 또 한 번 정도 더 나오게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죠. 최근 코스피의 모습이에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령을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가 저점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 저점.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요. 그래서 저점이 나왔고 그 다음 저점이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를 연결해서 쭉 그어가고 여기를 연장선을 쭉 긋는 거예요. 연장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하나를 더 복사를 해요. 네. 하나를 더 그어요. 그리고 걔를 위로 올려. 첫 번째 봉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갖다 올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 목표치가 나온 거죠. 어차피 여기랑 여기가 나와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러겠죠?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가 나와야 이 추세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갖다 댔을 때 여기는 몰라도 여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거의 대박. 딱 맞고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기가 지지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현재 이 자리가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연장해서 여기에서 걸릴 수 있겠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떨어지죠? 이것도 목표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과외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5시. 끝나고 5시에 팍스탁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릴게요. 요게 떨어지면 그 다음 목표치가 어디가 나오는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오, 궁금하네요. 과외에서 특별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 일단 봐봐야 돼요. 봐봐야 되는데 지금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약해요. 약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수록 20선 맞고 60선 맞고 떨어지든지 20선 맞고 떨어지든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올라갈수록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지금 오늘 거예요. 오늘 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저점과 여기 저점 나왔죠. 네. 네. 그 다음 여기 저점 나왔네요. 네. 여기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어놓고 하나 더 복사해서 하나 더 그어놓고 올려. 첫 번째 봉에 갖다 대요. 네. 그러니까 얘는 몰라도 얘는 목표가 나오네요. 정확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어디까지? 그 저쪽 저점. 여기까지. 지지점 선까지. 이번에 딱 거기 만나고 올라. 올라온 거죠. 신기하죠? 네. 신기한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 근데 이게 이제 끝은 아니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가기에 뭔가가 상당히 많이 걸리적거리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요. 뭐 물론 여기 올라갈 때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올라갈 때 20일 이동평균선 요 주황색이 20선인데 20선을 요 때는 그때 뭐 정부에서 그 발표했잖아요. 공매도. 네. 그거에서 급등을 했죠.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갈 수 있었던 거고 또 여기가 20선이 뚫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지지를 받는 거예요. 20선이. 그리고 또 올라가다 내려와도 20선 지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 봐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 이제 과연 여기서 여기가 지켜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티스트들, 차트 분석만 하시는 분들이 자칫 이런 데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서 너무 차트를 맹신하고 차트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차트는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체증을 보면서 여기에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돈의 움직임으로 증권을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변화를 가져주고 터닝이 나오면 신뢰할 수 있는 자리이고 네. 여기에서 얘네들이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다시 1,400원을 가. 그죠? 미 국채 금리가 4.7을 향해서 가. 그러면 이거 지켜지지 맞아요. 못한다고 봐야죠. 네.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강의에서 25일까지가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반등을 하고 25일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해 봐야 되겠지만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들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오늘까지도 어쨌든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죠. 버티긴 했어요. 약하긴 하지만 버티긴 했어. 이제 버티는 이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렇게 쭉 급하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25일 이후에 어떤 연준의 그 변화 혹은 우리 한국은행에서의 대응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환율이 1,400원 막 넘어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저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란다. 그래서 추세는 지수가 가장 잘 맞죠. 네. 왜? 어떤 개별주는 개별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쉽게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추세가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이런 걸 분석할 때. 그 다음에 대형주. 그죠? 대형주도 꽤나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주, 테마주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여기까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전체 큰 흐름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는 급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송화가루가 엄청 난리죠. 네, 맞습니다. 자, 차를 길에다가 주차하시면 노란색 가루가 많이 아마도 꽃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염증이 생겨서 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뽑아. 정말 신기하다. 지금도 막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오늘도 누구님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 그죠? 제가 말이 많으면 싫어하세요. 이 시간은. 자, 우리 세라님부터 네. 어떤 섹터에서 고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세란 버핏의 탑픽 섹터는요, 바로 철강입니다. 우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3배 인상한다고 밝혀 우리 최근 정말 핫했던 섹터였죠. 이 가운데 오늘 칠레 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또 한 번 국내 철강주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환율 차익이 기대되는 점,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발맞춰 우리 철강업계가 저탄소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발전 설비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철강 품질이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저가 물량들이 많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고 미국도 지금 더 벼르고 있는데 칠레인가요, 그죠? 네, 칠레에서 먼저 칠레 하고 쳐버렸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빨리 다음 네. 넘어갑시다. 네, 제가 가져온 네. 탑픽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기업 전력 수요를 비롯해 전기차 공장 건설,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케이블 수요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유럽, 중국과 함께 3대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력망 수요 확대로 구리 가격도 폭등하면서 제가 가져온 종목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는 효성 중공업을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올지 곧 확인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세란 버핏의 탑픽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우리 SK 오션 플랜트, SK그룹의 계열사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조선업,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정말 요즘 핫한 것 많이 하고 있는데 금일은 철강 기업으로 꼽은 만큼 강관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상풍력 하부 구조 전문 기업으로 그동안 일본, 대만 등에서 하부 구조물 수주 실적을 쌓았는데요. 최근 4월 2일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 재킷의 첫 선적분을 고객사에게 인도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수출 예정이 잡혀 있어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은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이행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우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SK 오션 플래닛 독보적인 기술력과 안정적인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국내 최다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키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철강뿐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 사업, 조선업까지 영위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일단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 자체가 터닝이 나올 때는 어떤 낙폭 과대랄지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우리 빌게 히츠님의 오늘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LS입니다. LS는 LS그룹 지주사로 산하의 LS전선과 LSIND, LS일렉트릭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수요가 확대로 구리 가격도 폭등하면서 LS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LS전선, LSMNM, LSIND 등 LS의 비상장 자회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아울러 자회사인 LS전선은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전력망을 위한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공장 건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해상풍력 시장이 급성장 중인 해외를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S전선은 유럽과 베트남에도 공장 설립을 검토하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은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전력도 아까 우리가 뭐 태양광도 그런 식으로 지금 AI 기업이랄지요.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자명한 일이 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가장 그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혹은 그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하는데 좋지는 않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뭐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 큰 리스크잖아요. 그죠? 그쵸. 큰 리스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게 바로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공정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세라님, 네, 네. SK 오션 플래닝. 플랜트, 오션 플랜트 네. 전략 한번 알아봅시다. 네, SK 오션 플랜트 전략은요. 우리 오늘 13,000원까지 제가 봤었는데 우리 매수가 12,500원에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1년 최저치에 가까운 점수라서 맞아요. 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아 저는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만약 11,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손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SK 오션 플랜트가 잘 올라갈 때는요, 또 아주 탄력 있게 올라가거든요. 네. 상당히 급등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어요. 이런 탄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꽤나 움직이는데 일단 정점을 찍고 난 이후로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력이 생길 수 있는 구간에 왔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뭐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눌러줄 때 싸게 사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22동 평균선을 활용해서 20선을 올라서서 안착하고 나서 2차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해요. 제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작게 올라가기보다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20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여기처럼 이렇게 그죠 안착해주면 한 번 더 툭 튀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목표가도 잘 보시고 그래서 한 번 제대로 된 거래를 만들어내면서 뚫고 올라가면 뭐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네, 자 우리 빌게 히츠님. 네, LS의 전략도 알아보시죠. LS 오늘 122,300원에 종가 마감했는데요. 매수가는 123,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5,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주봉으로 21선 터치 부근인 11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와 주봉까지 확인해서 전략을 이제 세워봤습니다. 주봉까지. 자 이제 LS는 이거 얘도 참 희한한 종목이에요. 한 번씩 상한가를 가기도 하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고 뭐 사실 LS 일렉트릭 우리 세란 씨도 네. 와 이게 안 죽고 계속 가고 오늘은 약간 눌렸지만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가장 이쪽 섹터에서 대장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상승세를 또 엿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응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한번 20선을 타고 나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선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이렇게 안착하는 이런 자리에서가 공략이 또 가능한 게 한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20선을 지켜내는 20선마다 매수할 때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20선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60선 정도까지 흐름들 생각하면서 좀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네. 흐름이
지금 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받쳐주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추세를 딛고 이겨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갈 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못 갈 때 그럴 때 뒷받침해 주는 게 또 금융주거든요. 네. 그죠? 금융주. 네. 금융주. 저 PBR주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줄 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줄 거 있을까요? LS. LS. LS는 전 뭐 LS 일렉트릭이 좀 더 그래도 빠르게 더 오르지 않을까. 왜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인 호재가 LS 일렉트릭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LS보단 LS 일렉트릭이 좀 더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세지 않을까 해서 저는 LS 일렉트릭 좀 더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LS가 지주사로서 가장 대장이거든요. 근데 LS가 LS 전선이랑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아이덴티 등 여러 가지 LS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외에도 또 LS 전선에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LS를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주사가 네. 자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잘 나가면 또 그 덕을 자식들 덕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시장 움직임들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환율이 지금 현재 한 1,370원 오, 정도를 안정됐네요. 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시장 반응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이렇게 중동에서 또 뭔가가 이상한 얘기 안 들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일단은 들어봅니다. 저희 이따가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또 두 분 중 한 분과 함께 팍스탁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요 쪽집게 강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쪽집게 강의. 지금은 이제 우리 팍스 경제 TV 실시간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성공투자님 또 핫해요. 탑픽 종목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이주원님 쏙쏙 잘 뽑아오는 우리 인베스테너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 사랑 많이 해주시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내시라고 네. 우리 응원의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약간 마음이 많이 아픈 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우리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저희 응원해 주시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님도요. 네,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부님과 또 저희 인베스테이너가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종목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반등의 장이 꼭 나올 겁니다. 네, 자 내일에 대한 전략은 이따가 우리 유튜브 실시간 쪽집게 과외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